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 당신을 설레게 할 공연들이 있습니다. 고단했던 현실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줄 우리의 극장. 이제 그 극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환호와 열망이 가득하던 극장에 누구도 예상 못했던 재난이 찾아들었습니다. 공연을 못하면 수익이 없고 매출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또 배우들은 뭐 당장 이 생업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정말 많은 후배들은 울기도 하고 좀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다가오는 그 현실이거든요. 어떻게든 무대는 지켜내야 했습니다. 모든 공연계가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호소도 하고 가능하면 문을 계속 열고 싶었어요, 끝까지. 극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대로 쇼는 멈추게 되는 걸까요?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연극 내용처럼 말이죠. 양성으로 판정되어 확진되셨습니다. 예? 진짜요? 엄마!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저 코로나 확진이에요. 어제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확진돼서 팀원 다 검사 받았어요. 연극은 연습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배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확진에서 격리까지 이건 대학로의 한 극단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19일 날 첫 공연이었는데 그날 공연을 취소하고 방역당국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전체 격리 들어가고 뭐 그랬던 저희들의 직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단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근데 팀원들 여기저기 뭐 이렇게 다녔어? 뭘 다녀? 대학로에 오빠네 극단 단원 이름 동선 다 돌아다녀. 오빠네 단원들 갔던 곳에도 절대 가지 말래.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 갔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단원이 나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그런 거 시켜보는 거 아니야? 몸과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사랑했던 무대를 떠나야 했던 시간. 그 시간은 참혹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그때 16명 중에요. 한 서너 명 정도는 참여를 못했어요. 연습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들이 너무 심하게 돼서 몇 사람은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감옥보다 더한 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려 2년 만에 인천 시립극단의 정기 공연이 재개됐습니다. 모처럼 극장이 북적이고 활기가 돕니다. 오늘은 세트를 제작하는 날, 공연 닷새 전입니다. 만들어진 무대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고 나면 이제 관객을 맞이하는 본 공연입니다. 이번 연극 100년의 비밀 무대 제작은 디자이너 박상봉 씨가 맡았습니다. 그간 수십 편의 공연 무대 제작을 담당해온 베테랑 디자이너입니다. 무대 디자인이란 대본 속 글자로 만들어진 상상의 공간을 눈앞으로 불러오는 멋진 일. 그 멋진 일을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하면데도 불구하고 또 걸리고 공연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게 무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이
관객과 만나는 그 순간에 다들 너무 소중하게 다시 각인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의뢰했던 행동일 수도 있고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간절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극 무대는 통상 제작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이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세월의 흐름을 보여줄 장치. 고민 끝에 박상봉 디자이너는 천장에 큰 나무 하나를 매달았습니다. 하고 조금씩. 이 작품의 공간의 특징은 그 집에 오래된 나무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와 더불어서 세 세대 삶들이 어떻게 엮이고 진행되어 가는지를 밝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집과 그 나무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무대를 만든다는 것은 관객을 끌어들일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것. 한 중국 가문의 시간과 삶을 담아낼 이 세계를 짓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연극 100년의 비밀은 세월을 거듭하며 만나온 두 친구의 우정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 연습 시간을 거쳐 최종 리허설까지 끝나고 이제 관객을 만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2년 만의 정기 공연은 공연 하루 전 취소됐습니다. 공연이 취소된 다음 날 바로 무대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철거할 때와는 기분이 다릅니다. 애써 고른 소품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돼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무대를 이렇게 세우고 배우들이 올라와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중에 공연을 며칠 앞두고 극장을 닫아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관객과 만나지 못한 채 철거에 들어가게 됐었죠. 수없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게 많이 보이니까 빨리 이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고 좀 정상적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시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막을 올릴 수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시간. 간절한 마음들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로 또 하나의 무대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워졌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공연업계입니다. 관객은 떠나가고 공연 취소는 줄을 이었습니다. 극장 문을 닫지 않고 힘들게 공연을 이어왔지만 장르 가릴 것 없이 공연 건수는 전부 3-4배씩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 공연업계 매출은 처참한 수준. 누구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뭐 한 2-3달 지나면은 다시 공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어팀이나 이런 팀들이 막 하반기 공연을 취소할 때만 해도 2020년에 그때 뭐 너무 좀 심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2년 넘게 기회할 거라고 생각 못했었고요. 공연장 좌석 방침은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1.5단계를 지나 2단계에선 한 좌석씩 띄어 앉던 것이 2.5단계가 되자 2좌석을 띄고 앉아야 했습니다. 공연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 거죠.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전체 좌석의 유료 관객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좌석 띄워앉기만 해도 50%밖에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올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연계가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긴 세계 공연 산업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욕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의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전면 극장 폐쇄, 셧다운이 감행됐습니다. You know, the energy was very low. As you know, New York is synonymous with Broadway. People come to this city and the first thing they do is we're going to go see a show. So I can imagine it was a very depressing time. 셧다운은 한 달만, 두 달만 하던 것이 18개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시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기쁨도 잠시 다시 오미크론이 찾아왔습니다. Well, what happened was it didn't shut down on purpose. What happened was October and November went really well. Then we had Omicron. Omicron was new, and even though the productions have a lot of protocols in place, people in the companies got sick, and the rules are very strict when, you know, at a certain point they had to stop performances. 공연이 사라진 브로드웨이. 그 많던 배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브로드웨이의 한 식당입니다.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입니다. 조슈아 씨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이후 공연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시간제로 웨이터 겸 가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일자리여서 선택한 겁니다. 단역이라도 꾸준히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And then I start the movie, please. Okay. 식당에서 노래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아이를 돌보며 지냅니다. 일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육아는 그의 몫이 됐습니다. How long have I been unable to perform? It was definitely during the pandemic. So it was 2 years that I was unable to perform. And during that time, I didn't sing. I didn't do a whole lot of singing. I didn't do a lot of big singing because I didn't really have an audience to listen to me. 어떻게든 다시 일을 잡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캐스팅의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디션 방식부터가 바뀌게 된 거죠. The auditions that were happening, you had to put yourself on tape, as they say. So you had to become director, producer, and filmmaker at the same time. And so we needed a light, and we needed to get a camera, and then you had to get yourself against a white wall, and then you had to find someone to read the script for you, which was always a challenge. 다시 기회가 올까요? 계속해서 배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하지만 미래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in a stage again, back to the Broadway? It would be bittersweet. It would be
hard work. But I believe that it would be such a blessing to be there, and I would be overwhelmed with just joy and tears all the time. 온갖 꿈들로 반짝였던 브로드웨이. 하지만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뒤 그도 브로드웨이도 예전과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경험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다르고 그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춤의 개념, 몸의 개념, 공간의 개념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잔인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경험한 아티스트는 할 말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공연하면 떠오르는 곳 있으시죠? 네, 바로 대학로입니다. 대학로에는 약 200여 개의 공연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소극장입니다. 대학로 공연 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완전 작업복. 대학로는 젊은 상권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공연이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연들을 많이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완전히 줄어서요. 노포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대학로에서 유명한 집들은 거의 다 폐업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건 소극장들이 문을 닫으면서부터입니다.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은 약 150여 개. 그중 20%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했습니다. 공연 제작자인 정유란 씨는 오랜만에 대학로를 찾았습니다. 그도 한때 대학로 소극장 주인이었습니다. 임대 문의가 엄청 크게 붙어있고 막 그러네요. 임대가 눈에 많이 들리죠. 보면 극장도 사실은 많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극장도 많아졌거든요. 진짜. 사실 한동안 마음이 아파 대학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저쪽이 나무화물 공연장이고요. 그 극장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네요. 세상에 필요한 좋은 공연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름도 나무와 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극장을 운영한 지 8년. 그동안 잊지 못할 공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극장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그는 믿고 있습니다. 저한테 극장은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 시작이었던 것 같고 관객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그런 것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 기회가 오겠죠? 북적이던 관객과 공연의 열기. 그때의 대학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습을 위해 모인 극단 인어의 단원들. 이 극단은 얼마 전 확진자가 생겨 공연을 미루고 연습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사 바로 시작하면 돼. 놀래서 언제 왔지 싶었어. 대사 바로 시작하면 돼. 어제 기타
극단 감염 때문에 연습 5번을 런스루를 못했잖아요. 잠깐의 연습을 통해서 구성이 잘 된 연극을 또 해봅시다. 이번 작품의 주연을 맡은 이는 배우 장용철 씨. 여전히 예쁘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나? 별걸 다 기억하는군. 당연하지. 내가 만난 남자 중에 네 이름이 제일 특이해. 그는 대학로에서 실험적이고 작품성 있는 연극으로 이름을 알려온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요즘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늘 못 살게 했었어요. 불안감, 공포심, 자존감 없음.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작품의 주제도 그래 그럼 일을 해야 돼라고 이제 마지막에 외치는데 이 주인공의 그 정신처럼 한번 멈추면 어때요? 잠깐 열을 격리하면 어때요? 다시 나와서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긴 장용철 씨가 10여 년 전 차린 가게인데요. 지금은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요거 연출해. 이거 연출 작품. 요거 연출했죠. 이 술집은 대학로 배우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런데 요즘엔 영 손님이 없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뭐 끝나는 시간 있잖아. 10시 넘어야 되고 9시 넘어야 되는데 요새 12시로 풀렸어도 돈돌이 없는 거야. 돈돌이. 뭐 돈을 뭘 벌었어야지 뭐를 먹지. 아주 죽겠어요 요새 아주.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래야 연극 배우 후배들입니다. 사실 생계를 위해 차린 술집이었는데요. 사정 힘든 후배들에게 이것저것 퍼주다 보니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이라면 예전에도 넉넉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이 더 힘든 건 무대를 일어섭니다. 발표의 장으로 저희 극단에 어떤 정모 배우가 있는데 누나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공연한 작품 중에 이 작품의 캐릭터 제일 멋져.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너무나 억울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8번. 이게 너무 높을까 봐. 이별이 너무 길다. 좀 담백하게 해주세요. 누구 노래예요? 슬픔이 너무 길다. 벌써 2년. 사랑했던 무대와의 이별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청춘과 인생을 바쳐온 그 무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다. 지금 잘 안 팔려서 그렇지. 내 친구들 나름 훌륭한 사람들이야. 돈 없다고 너무 괄세하지 마. 그래도 나나 내 친구들 아직 꿈이 있어.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꿈을 꿨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예술을 위하여 건배! 인간을 구원할 예술을 위하여 건배! 대학로가 그럴진데 지방 소극장의 사정이야 어떨까요? 대구의 대명 공연거리. 이 극단은 얼마 후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물론 대표까지 모두 20, 30대인 젊은 극단입니다. 얼마 후면 대구 지역 공연계의 가장 큰 축제인 대구 연극제가 열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대구가 가장 먼저 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조금 힘들었던 지역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정되었던 공연이라던가 계획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되고 무산이 돼서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을 좀 버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이 이제 없어지면서 뭐 2달, 3달, 4달 이렇게 좀 쉬게 되면서 내가 어떤 예술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갖게 되더라고요. 16, 18, 17, 18. 네. 16일 날 한 번 하고 다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걸리고 위에 이제 우라미하고 오랜만에 오르게 될 이 무대는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나머지는 싹 다 걸렸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걸리면 어떡해요? 안 되지 걸리면. 못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네가 걸리면 조연출이 올라가고 남자 중에 한 명이 걸리면 내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까지는 걸리면 서로 어떡하냐 아프면 안 되는데지만 이제부터 걸리면 이제 역적되는 거지 이제.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무대에 공연 날 서 있어 주세요. 지수 어때? 물류 그거 하는 거는 할만해? 할만하죠. 쉬어요. 하루에 뭐 10시 퇴근하는데 몸에 역시 사람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일주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본업이 맨이고 부업이 연극 배우가 되는 건가? 아침엔 저녁 연극이네. 아쿠 저연. 아쿠 저연. 열심히 살아야죠. 쉽지 않다. 쉽지 않죠. 할 수 있다! 그래도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배우 홍지수 씨의 하루는 동도 터오기 전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굳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택한 건 오후에 연극 연습을 해야 해서입니다. 생계의 무게에 연극이라는 꿈이 눌리지 않도록 뭘 하든 연극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전까진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견뎌 나가야 하는 시간이죠. 이런 강행군 지칠만도 한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하고 싶은 연극 하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다는 생각 안 들고 그냥 하는 거죠. 연극이 그렇게 좋아요? 네. 창피한 질문인데 좋습니다. 공연도 좋고 연기도 좋고 연극도 좋고.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파이팅!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꽃바람 휘날리는 봄입니다. 코로나19가 닥쳐온 뒤 벌써 3번째 봄.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는 힘은 뭘까요?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이걸 안 하고 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것에. 물론 다른 데에서 물론 또 재미도 있겠지만 진짜 행복을 못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딪혀보자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마냥 세상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구조적인 문제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도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봐야지. 내가 대표로서 또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 이제 일단 정 안 되면 뭐 다 같이 장사하자. 무슨 장사 해야 되나? 뭘 제일 잘하지? 괜찮습니다. 지금은 가장 어두운 새벽. 곧 해가 뜨고 아침이 찾아올 겁니다. 코로나19에 맞서 극장들 역시 있는 힘껏 싸워왔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게 방역을 해왔고요. 불시의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공연은 연습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단체 중에 있어가지고 공연 전에 매일매일 자가진단 음성 확인하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선 브로드웨이 같은 셧다운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극장이 어떤 수준인가, 그리고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직원들과 전부 공유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위험 단계가 높음을 낮음으로 가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시뮬레이션과 체크를 통해서 함께 지키는 노력을 해와서 지금 3년 차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극장이 전체가 폐쇄된다든지 하는 그런 확진으로 폐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극장 직원들은 물론 참여 스태프까지 철저한 관리는 기본. 여기에 비대면으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매 단계에서 자동으로 좌석이 지정됩니다. 그렇게 2년, 참 부단히 노력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공연가, 영국 웨스트엔드입니다. 웨스트엔드 역시 극장가 봉쇄와 해제, 그리고 다시 문을 닫기까지 많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런던 외곽, 토트넘 구장에 있는 거리 한켠에 펍 하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국식 펍인데요. 이곳을 운영한 지 1년 남짓 됐다는 주인 애슐리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대에 서던 코미디 배우입니다. 그는 주로 혼혈인 자신의 정체성과 외모를 코미디 소재로 삼아왔죠. My name is Ashley Gorman. I'm mixed race. My mum's white Irish, my dad's black Caribbean. But I've come out looking like this. Like, I look like I've got a kebab shop to open in the morning. You can all see it, can't you? Wembley Police Station. It's better than the Holiday Inn. I left them a 5-star review on TripAdvisor. It got to the morning, I was starting to like it. I knocked on the cell door. I said, "Excuse me, officer, any chance of a bacon roll?" He said, "You do know the bacon is pork." I went from doing 9 shows a week, 7 nights a week, performing every night, to not performing at all, to just being in my bedroom. I mean, some people started to do Zoom gigs. Do you remember, like on Zoom, shows on Zoom, but I didn't bother. So I lost all my income overnight. The thing with a Zoom gig, you know, you can't gauge the audience reaction. You need to be able to see them. Sometimes you need to make eye contact, you know, stuff like that, you know, and it just didn't feel real on Zoom. 무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손님을 관객으로 이 작은 펍에서라도 공연을 열어볼 생각입니다. 아예 공연할 요일까지 미리 생각해놨죠. 그에게 공연이란 관객과 눈이 마주칠 때의 설렘,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의 짜릿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운 건 바로 그런 거죠. It wasn't even so much the money and stuff like that. It was more, you know, the socializing of it all. I always use comedy as an outlet, kind of like a therapy. So the audience was my therapist, and I'd be able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was on my mind. Now I don't have any of that, you know. So, yeah, it was difficult. 2022년 5월 오미크론이 잦아들자 극장가에 다시 관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조차 행복한 이날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I actually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for the first time in honestly about a year. Went to James Bay in Kentish Town, so yeah, incredible. And actually I had that moment and that sort of epiphany moment of I forgot how good live music was or live performance. It's so fun. You can't beat that atmosphere of in person. It's nice seeing people around, it's nice seeing places open. COVID is not going away, it's still here. But we're delighted to be down in London, just soaking up the atmosphere and seeing places that we've not seen for 2 years. 이곳 시어터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에서 만든 극장 자문기관입니다. 극장이 사람들의 삶과 산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사하고 극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죠. 2021년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조사 결과 공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극장 개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Really interesting result is that most people are prepared to pay more tax to keep their theatre open. Not just people who attend the theatre, but people who don't attend it still see it as important to their local community. It was when the theatres reopened that the restaurants and bars started to do well, because people make a night of it. They go for a meal before the show, or they go for a drink after the show, and when you look at the kind of total economic value of theatres, it's something like £37 billion across the whole of the UK. 한국 역시 영원할 것 같던 거리두기가 끝이 났습니다. 와, 이제 티켓 줄 서네. 야, 이제 공연 많이 보나 보다. 진짜. 근데 여기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다. 근데 그래도 공연은 이제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아직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관객도 공연도 많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내가 다 모았거든, 티켓들을. 처음 봤을 때. 응. 이 정도면 정말 공연 마니아라 부를 만한데요. 거의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은 아마 공연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연을 보면서 뭔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감정에 그런 소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뭔가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괜히 누구한테 섭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시간들이었어서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은진 씨에게 공연은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그 안에 머물다 오면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곤 했죠. 그것이 바로 공연의 힘. 거리두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쭉 뻗은 죽은 자의 길로 들어선 거죠. 배우에게도 마찬가지. 관객은 무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클수록 행복도 가지리 모두 다 똑같아. 무대라는 것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관객이 저는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제 상대역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객이
저에게는 무대만큼이나 되게 소중하죠. 마침내 2년 만에 열리는 대구 연극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로 39회째 이 연극제에서 우승한 팀이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구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극단 폼이 참여하는 건 대구 연극제 중 젊은 연극인들을 위한 더 파란 연극제. 공연 하루 전 단원들이 직접 무대를 만들고 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속으로 대사도 읊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무대도 한번 걸어보고 계속 걱정이 많습니다. 또 처음 해보는 나름의 무슨 연극제니까 평소에 하던 공연보다 조금 더 긴장되는 부분이 있네요. 무엇보다 진짜 관객을 만난다는 게 제일 설렙니다. 마침내 무대에 올랐다는 배우들의 흥분과 오랜 기다림을 이겨낸 관객의 설렘이 이 작은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나타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그 자식 나타나잖아? 역사에 잡고 뺨부터 칠 거야. 우리 돈 돌려달라. 오늘을 위해 수많은 새벽 잠을 설쳐가며 힘든 나날을 견뎌왔습니다. 아주 절실하면 돈이 필요해. 어떻게 믿어? 꽁치 대신에 정원이 들을 수도 있지. 야, 잘 만들었다. 어? 야, 이거 무거운 시체도 이거 진짜 건져내겠는데 이거? 어? 다 통조림 뿐이네. 박수 소리는 이 순간의 마음만큼 뜨겁습니다. 무대를 벗어나서야 배우들은 실감이 납니다. 마음을 졸여가며 그토록 애타게 바랐던 공연. 그 공연이 무사히 끝났구나. 행복한 밤입니다. 날이 굳고 바람이 불어 잠시 날개를 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리 힘껏 다시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내게는 어떻습니까? 연기라는 어떤 겁니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정진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거나 아니면은 정체되지 않게 계속해서 정진해야 무대가 세상을 담을 수 있고 그게 또 반대로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일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계속 낯설게 바라보고 낯선 공간이고 계속 그래서 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지고 분명히 위협당해도 우리는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무참한 상황 속에서 저희 배우들도 목숨을 건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한 연극 작품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